안녕하세요. 나무위키 읽어주는 인프제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글을 나무위키에서 읽어보는 채널인데요. 요즘 읽고 있는 주제 MBTI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INTJ 유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업과 직장 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업무 성향이 지적이고 헌신적이다. 승진에 상관없이 직업적인 목적의식부터 달성하고자 한다. 직장에서도 독립성이 돋보이는 편이다. 비교적 자유가 제한되는 신입사원 시기에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독립성을 몰래 발휘하기도 한다. 세세한 일을 간섭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게 두되 광범위한 전략을 지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연차적 계제 직종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며 신입사원일 때 특히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 있다. 혼자 일하거나 소규모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부분은 INFJ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뢰가 강한 동료끼리 팀을 구축하면 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동료들과 사적인 수다를 떠는 것을 가장 두려운 시간으로 여길 수 있다. INFJ는 사실 동료들이랑 사적인 수다 떠는 거 소소하게 유대감을 쌓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도 해서 저는 마음에 맞는 직장 동료분들의 경우에 좋아하는데 INTJ 성향이신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으신가 봐요. 무의미한 만남으로 시간을 독점하거나 쓸모없는 사회적 불문율을 고집하는 직장 상사를 최악으로 여긴다. 실적주의 시각에서 동료를 바라본다. 보통 직함과 역량이 비례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하거나 인맥으로 출세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거의 없다. 동료들끼리 업무 성과보다 개인적 친분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한다. 그쵸. 어쨌거나 평가는 냉정하게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평가는 사실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TJ 분들의 경우는 더욱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사에게도 서슴없이 지적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상사와는 상극이다. 다만 이들도 위험성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므로 존경하기 싫은 상사에게 연기하려고 애를 안 쓰는 건 아니다. 팀 업무에 느슨하거나 헌신이 부족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한다. 모든 임원이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초반엔 편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이를 느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발견되면 혹독하게 꿰뚫을 준비가 되어 있다. 팀에서 업무 의지가 없거나 소극적으로 구는 사람을 보면 그가 비록 무능해서 필요 없는 인력일지라도 순전히 응징과 보복 차원에서 그를 제자리로 끌고 오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 혼자 일을 하는 것을 택한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업무에 집중 안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차질 생기고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그냥 혼자서 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죠.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유형 역시 독특한 편이다. 전형적인 1:1 개별 관리식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전략을 주고 업무가 일상에 스며들도록 자아내어 효율성을 이끈다. 다만 마치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듯한 이들의 방식에 대하여 지시가 명시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품는 임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제 생각에 이 부분도 N 성향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N 성향이 세세한 나무를 보기보다 크게 멀리서 숲을 보는 성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툭 지시를 하지 세세하게 명확하게까지 지시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특히나 S 성향을 가졌을 경우에 더더욱. 자기가 감독일지언정 융통성 없이 상하 간의 예절을 고수하는 것을 쓸데없다고 생각한다. 책임자가 갖는 권위의식을 단순히 그들이 책임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남용하진 않는다. 자기보다 비판적이고 강한 사고력을 지닌 부하가 발견되면 지위나 책임을 기꺼이 위임하기도 한다. 무능한 임원에겐 독재적 기질이 있으며 이들의 말에는 소홀히 하거나 지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아첨하는 부하 직원에겐 관심이 없으며 상대방의 두서없는 아첨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경력이 쌓이면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감독관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친분, 사적인 감정 이런 거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성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INTJ의 경우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덕택에 타인의 도움 없이도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직계가 낮아도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거나 큰 공적을 남겨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말 능력자 INTJ. 제대로 작업한다에 대한 기준은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을 때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직업에서든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창의성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자신의 일을 시작할 때 이점이 된다. 때로는 능력과 신뢰성으로 훌륭한 협력자가 되기도 한다. 제가 봤을 때 INTJ 분들은 자신의 실력,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직접 자기가 혼자서 그것들을 케어해 나가면서 해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INTJ 성향은 자녀를 교육할 때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녀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육아로 많은 만족을 얻으며 인생에서 헌신의 힘을 가장 크게 키울 기회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교육한다. 통제가 안 되는 아동을 마주하면 이성이 무너지게 일쑤여서 육아가 쉽지 않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볼 때 무작정 응징하기보다는 그들이 일련의 유년 생활에서 겪는 성격 정제 과정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자녀가 자립심, 명확한 진로,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길 원한다. 독립을 장려하되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 자녀가 스스로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도록 일관된 지론을 주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 일관된 지론은 주로 지식 추구라고 나와 있어요. 자녀가 난관에 봉착해도 무턱대고 두둔하지 않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능력에 따라 자녀를 어려운 과목으로부터 철저하게 대비시키는 선생님 역할이 가능하다. 무지함보다 지식을 갖추는 것이 더 나음을 언제나 강조하고 자녀를 설계한다. 자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함을 드러낼수록 자신이 존경받는다고 느낀다. 다른 성격 유형과 비교했을 때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이 부족하며 애정 표현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니까 또 저희 아빠가 생각나는데 아빠가 엄청 가정적이고 다정하신데도 애정 표현을 사실 잘 하진 않으시거든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따뜻하게 잘 챙겨주는 한마디로 츤데레 스타일의 아빠이신데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INTJ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들 중에서 흥미로운 거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INTJ는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함과 동시에 점수나 성과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지식 공유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편이래요. 이 경우엔 단연 1위이며 그 편차 또한 압도적입니다. 다만 게임이나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비율이 적은 편으로 보입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성격 유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거나 숨기고 다닐 수도 있다. 본인의 성격 유형 서술에 관해 꺼림칙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도 보통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편이다. INTJ가 심장 관련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좀 매사에 차분하고 침착해서 그런가? 그리고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역시 능력자 INTJ.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평균 종합 2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연계는 1위고요. 인문계가 2위래요.
IQ 등에서 1, 2위를 겨루는 INTJ나 INTP 등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역시 최적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다. 입시나 수험은 환경 트렌드에 영향을 받는다. INTJ는 수능 점수와 지능 점수가 어느 정도 비례했으나 INTP는 평균적으로 높은 IQ에 비하여 수능 점수는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과학기술, 컴퓨터, 법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도 공대를 나오셨어요. 자, INTJ들 사이에서 인기 없는 직업 갑니다. 접수원, 호텔 직원, 비서, 텔레마케터, 레크리에이션 종사자, 조교,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생산직, 광고대행사, 치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까지. INTJ 사이에서 인기 있는 취미는 독서, 문화행사, 수업, 미술감상, 컴퓨터 관련, 독립스포츠, 수영이나 등산, 마라톤 같은, 그리고 배낭여행 등이 있다. 16개 유형 중에서 인간관계, 가족, 금융보안,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형들 중에서 가장 내향적이래요. 마지막으로 타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난한 친선관계의 경우는 ISTJ, INTP, 그 다음에 같은 동족 INTJ, 마지막으로 ENTJ. 이 네 유형은 INTJ의 가치, 관심, 삶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에 동의하거나 항상 잘 지낼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호화찬란하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원한다면 INTJ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 이들과 관계를 맺는 게 낫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관계. INFP, INFJ, ENTP, ENFJ. 위 네 유형은 INTJ와 결정적인 차이점들로 인해 서로를 흥미롭게 볼 수 있다. INTJ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탐구할수록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서로 도전할 기회와 공통점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상호 보완 관계예요. ISTP, ESTP, ESTJ, ENFP. 다음 네 유형에 대해서는 INTJ와 서로 보완하고 배울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제시한다. INTJ가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보충한다고 하면 이들의 아주 다른 곳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 또 이때 서로를 알게 됐을 때 얻는 삶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첫인상은 INTJ 입장에서 먼저 다가가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 역전 관계. ISFP, ISFJ, ESFP, ESFJ. 다음 네 유형은 INTJ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동기가 가장 상이하다. 이들의 강점은 INTJ의 약점이며 이들의 약점 또한 INTJ의 강점이다. 그러므로 강점과 단점을 모두 보충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한다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성격 충돌과 갈등의 잠재가 가장 클 수 있다는 점만 잘 극복해낸다면. 이 유형들과는 서로 정반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많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INTJ는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유형으로는 댓글에서 요청해 주셨던 ESTJ를 한번 인프제의 시선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